지난 2022년 12월 일본의 국가안보보장전략 개정 이후에 일본의 군비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방위성은 약 5조엔, 한화로 47조 원을 투입을 해서 각종 미사일 10여 종 이상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7일 두 종류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고속 활공탄을 개발하여 2026년까지 작전 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보이고 있는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주장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력 강화에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전략적 필요성이 명분입니다. 우선 일본 방위성이 2023년 1월 17일 발표하고 현지 언론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탄두 교환식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일본은 탄두를 교환을 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2023년 초부터 시제품을 제작하여 2026년 작전 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수의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부터 순항미사일 엔진과 부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사정거리는 1000km가 넘으며 이동식 발사기 텔시 체계입니다. 공개된 내용은 동일한 미사일 본체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정찰용 탄두, 적의 레이더 등의 장애를 주는 전자파 탄두, 통상적인 공격용 탄두 등 세 종류의 탄두를 작전 목적에 따라 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운용 개념은 우선 최초로 정찰용 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적의 동향을 파악을 한 뒤 전자파 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후속으로 발사해 전자전을 실시해서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킵니다. 전자파 탄두를 장착을 하는 것은 중국의 전자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방위성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폭탄 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하여 표적을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미사일에 각각 다른 탄두를 장착해서 시간적 차이를 두고 하나의 표적을 향해 발사한다는 것은 이러한 작전 운용 개념은 전례가 없는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사정거리 200km인 육상 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려서 2026년까지 작전 배치를 목표로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개량 사업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본은 사거리 1250km인 미국의 BGM-109 토마호크를 해상 자위대에서 사거리 900km 이상인 합동 타격 미사일인 JSM을 항공자위대의 F-35A와 F-15 전투기에서 운용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토마호크 수백 발을 도입하기 위해 2023 회계년도 예산안에 일정 금액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고속 활공탄입니다. 2018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 사정거리 최대 1000km인 미사일입니다.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2026년에 1단계의 초기형을, 2028년에 2단계 개량형을, 2030년에 작전 배치를 하는 일정으로 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2026년에 실제 작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대폭 앞당겼습니다. 비행 종말 단계에서 변칙 궤도로 비행을 하며 중국의 항공모함 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를 장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입장은 동중국해와 일본의 난세이 군도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상정하여 중국 해군의 함대를 격파하는 반격 능력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이라고 방위성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반격 능력의 조기 확보 움직임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증가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 동맹을 근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로서는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인식 기준에서는 역사적 반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본의 전력 강화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을 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을 해야 하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현재 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항일이라는 퇴행적인 역사관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극일이라는 보다 공세적인 역사관으로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현 시대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